포스트 모델의 첫 번째 P는 뭐냐면은 펀치라인. 펀치라인. 그러니까 펀치를 한 방 먹이고 시작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 컨트롤 할 때 한 방 먹이고 잽을 좀 날리다가 또 한 방 먹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KO 되겠죠. 좀 세게 한 발 먹이는 거지. 아직 안 넘어갔어. 그럼 잽을 좀 날리다가 또 한 발 강하게 먹여버려. 못 넘어가겠죠.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강하게 세게 한 방을 먹이는 거예요. 세게 한 방을 먹이고 작게 잽을 날리다가 마지막에 한 방 더 먹여버려. 그러면 설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펀치라인이에요. 그게 참 포스트 모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래 첫 번째 펀치라인. 펀치를 먹이듯이 충격적인 말로 시작해라. 충격적인 말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오버뷰는 뭐냐면 개요라는 뜻인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미리 설명해 준다. 오버뷰,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미리 설명한다. 오버뷰, 저 개요를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그 개요와 관련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화를 드는 거지. 예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서머리, 그 이야기의 요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서머리, 요점을 정리한다. 터치라인, 다시 한번 터치하면서 마무리한다. 다시 한번 펀치를 날리면서 마무리한다. 자, 좀 이해됐나요? 뭐 기존에 했던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펀치라인부터 한번 먹여볼게요. 여러분, 스피치 학원을 다녀서는 절대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들으니까 느낌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 스피치 학원 다니면은 말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사람들 많이 다니던데. 자, 여러분, 스피치 학원을 다녔으면 절대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오버뷰. 저는 왜 스피치 학원을 다녔으면 말을 잘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자, 저에게 온 내담자 중에 스피치 학원이라는 스피치 학원을 다 다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10년이나. 대한민국에 다녀보지 않은 스피치 학원이 없을 정도로. 그런 스피치 학원을 10년 가까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NLP 체면치료 2번, 3번 해버리니까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무렵에 수업 시간에 그 국어 시간에 책 읽다 들었던 경험, 또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다 들었던 경험, 이런 한두 가지를 치료하고요. 또 집에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더라고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막 부부싸움을 자주 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와 어떤 부부 관계에 어떤 폭력적인 싸움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치료를 함으로써 이분은 발표 불안 긴장 떨림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써머리. 저의 요점은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NLP 체면 심리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스피치 훈련을 병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스피치 훈련만 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터치라인. 따라서 여러분 스피치 학원을 다녔으면 절대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발표 불안이 긴장 떨림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반드시 NLP 체면 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좀 느낌 어때요? 네. 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공포증이나 발표 공포증이나 사람과 관련된 문제는 병원에서 약을 먹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들어보는 느낌 어때요? 충격 받았습니까? 자, 다시 개인 공포증이나 발표 공포증이나 사람과 관련된 마음의 상처는 병원에서 약을 먹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ber표 개요로 갑니다. 저는 왜 이 개인 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이 약을 먹어서 해결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22년 동안 지금 발표 공포증, 개인 공포증 관련 치료를 해왔는데요. 거의 5,000명 이상이나. 저한테 오신 분 중에 1년, 크게는 10년 이상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서 약에 중독이 되었거나 약에 의존을 하는 그런 내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약을 먹을 때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 약을 먹지 않으면 또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또 긴장되고 또 일까봐 약에 의존을 합니다. 약이 없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LP 체면 치료를 하면서 이번에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니까 이분은 약을 먹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LP 체면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은 사랑이 있던 첫 만남 심리 가족의 환경 속에서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사랑받는 그런 첫 만남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써머리. 제 이야기 요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은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사랑이 있던 첫 만남의 심리가족 관계 속에서 NLP 체면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다. 따라서 이 대인공포증이나 발표적 공포증과 같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처받은 그런 경험은 절대로 병원에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첫 만남 훈련을 해야 되고 첫 만남 심리가족 속에서 NLP 체면 치료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느낌 어때요? 좀 강력하죠? 자, 비슷한 걸 제가 파피스 회사에서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자, 보세요. 병원에서는 절대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왜 병원에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당뇨와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원 약으로는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칼로리 제한식 효소식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 칼로리를 제한하면서 효소식 인체 정화를 하다 보니까 한두 달 만에 대략 10kg 정도 몸무게가 감량이 되었고, 몸무게가 감량되면서 자연스럽게 당뇨나 고혈압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이야기 요점은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통해 몸무게를 감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절대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칼로리 제한을 통한 효소식 인체 정화를 통해 비만을 해결한다면 반드시 당뇨와 고혈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느낌 어때요? 자, 이런 구조로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아주 강력하게 임팩트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